하얀 눈 속에서 일본 원숭이 무리가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들 얼굴이 붉어졌어. 눈을 꼭 감고 상쾌함을 즐겨보세요. 영장류에서 그들만이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일본의 산에서 겨울의 추위. 여기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네요. 혹독한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 일본 원숭이가 살고 있어요. 털이 두껍게 발달했어요. 그러나 겨울에는 식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눈 속에서 긴 산책을 했어. 아직도 뼛속까지 얼어붙는 추위를 멈출 수 없다. 이렇게 가혹한 환경에 맞서다 이곳의 특별한 지형 그들에게 독특한 생존 방법을 제공합니다. 일본 AS산 많은 젊은 화산으로 형성된 화산의 지열 이곳의 강이 1년 내내 얼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덕분에 이 강은 원숭이를 공급합니다. 귀중한 식량원. 그들은 바위를 뒤집는 데 능숙하다. 아래에서 식용곤충을 찾으려면 화산이 가져오는 이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옥계곡이라는 곳에서 원숭이들이 따뜻한 곳을 찾았어요. 추위와 싸우기 위해 지열 덕분에 온천이군요. 이곳의 물은 섭씨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온도는 일본 원숭이가 살기 딱 좋은 온도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 개선에 도움, 그리고 몸을 편안하게 해준다. 여기 모든 원숭이가 원해요. 시냇물에 편안히 몸을 담그세요. 하지만 계층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원숭이도 아니고 이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회원만 이용 가능한 프리미엄 공간입니다. 몰래 들어가는 사람은 보안 요원에 의해 쫓겨날 것입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는 원숭이 영주입니다. 온천에서 아내 외에 후손도 있다. 이 지역 가족의 개인 도메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원숭이들, 이 소중한 땅은 닿을 수 없어. 원숭이의 계층 구조는 매우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온천 안에 날씨가 따뜻하고 쾌적해요. 온도는 항상 안정적이고 쾌적합니다. 가을 밖에는 차가운 눈과 얼음이 있지만 바람이 뼈까지 차갑습니다. 온도차가 60도까지 나요. 한쪽은 천국에 있어요. 한쪽은 지옥이야. 지옥의 파티 따뜻하게 지낼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삶과 죽음의 상황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영하 40도. 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어미 바다 표범이 아기를 낳습니다. 하지만 이 극도로 추운 땅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다. 남극에서 지구의 남극은 표면의 98%가 얼음으로 덮여 있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어. 하지만 포식자를 피하는 동물이 있어요. 번식을 위해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봉인이야. 출산 후 쉽게 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얼음 구멍을 넓히기 위해 이빨을 사용하는 암컷 바다표범 작업을 마친 후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 얼음 위로 이동합니다. 방금 전 아기 바다표범은 아직 어미의 따뜻한 자궁 속에 있습니다. 몇 초 뒤 차가운 얼음 위에 나타났어요. 큰 온도차에 아기 물범이 놀랐어요. 봄인데도 하지만 남극의 기온은 여전히 영하 40도 정도입니다. 아기 물가에는 아직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만 얼음 위에 머물 수 있다.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왔다. 뼛속까지 시린 바람과 무자비한 눈보라. 이 남극 땅에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어. 아기 물개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어미 바다표범은 지친 몸을 끌고 가야만 해요. 아이의 찬바람을 막아주세요. 그런데 여기 날씨가 7도 안 좋아요. 눈보라는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3일이 빨리 지나갔네요. 눈보라는 여전히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어미 물가에는 지쳐버렸다.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해. 모성과 생존 사이 얼음 위에 있으면 계속해서 새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바람은 둘 다 위험하게 만들 거예요. 물속으로 돌아오면 눈보라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최종 결정에서 어미 바다표범은 힘을 되찾기 위해 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를 얼음 위에 남겨두세요. 자연의 도전에 홀로 맞서세요. 음식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회복하고 그래야만 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눈보라가 그쳤습니다. 일부 아기 바다표범은 추위를 견디지 못합니다. 얼음 위에서 죽었다. 슬픔을 억누르는 어미 바다표범. 몇 시간 동안 전화하다. 그리고 그 전화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은 그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아이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미 바다표범이 아기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기 바다표범이 수영하는 법을 배우면 앞으로 며칠 안에 뼈까지 으스스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물속으로 다이빙할 수 있습니다. 물이 영하 2도밖에 안 됐는데도 하지만 물개들에게는 이곳이 피난처입니다. 수영 실력이 능숙해지면서 따뜻하게 몸을 숨긴다. 이것은 또한 생존을 향한 길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를 밟았습니다. 현재 해안 횟집 엄마곰의 주요 먹이원이에요. 지금은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곰 가족은 일시적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해산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의 동면 후 따뜻한 굴에서 깨어난 불곰 가족 그들은 지금 배가 고팠다. 나는 정말로 숲에 가서 먹을 것을 찾고 싶다. 하지만 겨울에는 눈과 얼음이 해안에서만 녹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찾기 위해서만 해변에 갈 수 있습니다. 아기 곰은 이제 막 세상에 들어와 모든 음식에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배고픈 것도 있고 해변에서 놀기 시작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걸 알면서도 음식을 찾아야 해. 만조전 에너지 보충 이 시간에 꼬마곰이 해변에서 커다란 조개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껍질을 벗기는 방법을 몰라요. 시도한 후에도 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다리에 조개가 걸렸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다. 꼬마곰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어요. 조개에서 탈출하려고 다행히 잠시 노력한 끝에 드디어 탈출했다. 2시간 후 이 해변의 조수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곰은 새끼 2마리를 안고 다녀야 했어요. 다른 곳으로 이동 잠시 쉬다가 고기돌에 올려진 홍합살을 즐기기 시작했다. 이 홍합은 신선하고 맛있어요. 풍부한 단백질과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끼에게는 단단한 홍합 껍질은 별미가 아닙니다. 홍합고기 외에도 다른 해산물도 있어요. 엄마 곰이 바위를 뒤집는 모습. 바위 밑에는 작은 돌장어가 있어요.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하지만 홍합고기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기곰도 엄마가 돌을 돌리는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해요. 아래에서 맛있는 간식을 찾아보세요.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은 모두 감식까마귀에 의해 관찰됩니다. 고생 끝에 드디어 음식을 찾았습니다. 까마귀에게 도난당했어요. 남은 새끼는 어미를 따라가며 밥을 먹는다 하지만 때로는 터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자는 출산하면 뇌가 망가진다고 해서 엄마가 언제 말썽을 일으킬지 몰라